원래 이렇게 대장동에 대한 특검 주장했고 지금 그 이재명 후보가 처음에 조건부 특검 수용했다가 이게 조건 없는 특검 수용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원내대표 교섭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과연 특검 대선 전에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이번 대선에서 가지고 이 2030의 선택, 흔히 말하는 MZ 세대의 선택이 대선판을 좌우하지 않겠나 이런 예측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를 이로써 마무리하도록 하죠. 예, 제가 먼저 말하면 특검은요. 어차피 지금 시간상으로 이재명도 계산 다 했다고 봅니다. 이제 와가지고 뭐 합의해서 표결 처리해서 뭐 준비 기간 이렇게 했을 때 대선 전에 의미 있는 수사가 안 될 거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시간을 초반에는 걸다가 저렇게 놓으면서 국민들한테는 자신이 떳떳한 게 뭐 떳떳하다라고 비춰지는 효과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 술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은 이제 대선 전에 물 건너갔다라고 현실적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Z세대 선택이라는데 저는 요즘 그 MZ세대들이 옛날처럼 조직화, 운동권으로 조직화되거나 어떤 이념적으로 조직화는 안 되지만은 느낌으로 어떤 판단을 하는 그런 세대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대중적으로 이 단기간에 선거 캠페인으로 표를 얻거나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말을 안 하고 좀 빠져있는 젊은 세대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봤을 때 윤석열과 이재명이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느낀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그런 것들이 자신의 감성적으로 다가오는 느낌으로 결국 투표를 선택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개별화되어서 나타나는 일종의 집단 지성 형태처럼 그런 식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MZ세대를 잡기 위해서 이제 와가지고 뭘 던졌다 이렇게 해서 마치 그들의 고민을 갖다가 이렇게 이해하는 듯이 별로 비춰지지 않을 거다. 그래서 지금까지 흘러온 정치판을 바라보는 이들의 시각이 자신의 입지, 자신이 처해져 있는 입지와 맞물려서 투표로 나타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여건이 2030에서 불리할 거라고 봐요. 2030 문제는 나는 이번에 그 월간주간 3월에 내가 그렇게 썼었는데 이번 선거는 2030과 중도층이 결정한다. 근데 2030의 특징은 뭐냐면 스윙 보터로서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한다. 내가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러면은 중도와 2030이 누가 우위냐? 2030이 우위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자, 그러면 2030의 특징이 뭐냐? 이네들은 정책적 편익을 요구를 해요. 자기네들이 이 지금 절박한 상황을 이해를 해주고 그거를 정책적으로 취업, 주택, 자기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그 정책을 보고 판단을 한답니다. 이념지향적이지도 않고 지역주의적이지도 않아요. 어느 후보든 그 부분을 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보수는 소위 말하는 이 부동산 기득권의 겉으로 못 벗어나고 있고 이 민주당은 이 40대 중심 노동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반영 그걸 틀을 못 벗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이재명이나 윤석열 둘 다 이 층들에 해당하는 정책적 편익을 제공하기 쉽지가 않다고 봐요. 그러면 이네들의 정서라도 이해를 하는 정서적 소통감이라도 있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이재명이 좀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전번 대선 때 이재명이가 문재인보다도 20세대한테 굉장히 지지율이 높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 근자의 지금 이재명의 그 화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2030 세대가 참 싫어하는 화법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증을 원하는데 이재명의 화법 보면 굉장히 프레임, 굉장히 비합리적인 화법, 책임 전가, 뭐 이런 식의 궤변. 그러니까 2030이 배웠던 논증 방법과 전혀 다른 그 화법을 써요. 그러니까 2030이 이재명의 그 화법을 보고는 그냥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래서 내가 보건대는 윤석열은 그렇다 치더라도 좀 더 그것이 정서적으로 같이 갈 수 있었던 이재명조차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포스트 코로나 시절의 이 정서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 소장님 이야기하셨듯이
두 후보다 지금 2030 후보를 이 세대를 잘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론상으로도 지금 보면 판세가 어떻게 나오냐. 2030은 보면은 두 후보다 어느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윤석열 후보가 약간 우위를 점하는 형국이고, 문제는 거기에 2030에 젠더 문제가 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젠더 문제가 딱 이렇게 겹쳐져 있어 갖고 2030을 잡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절대적인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이 이번 선거를 내가 볼 때는 결정을 할 거라고 해요. 저 일단 특검 문제는 뭐 저는 사실 어떤 식으로든 타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검을 안 받고는 어느 정파든 이 국면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지금 특검은 대선 전에 아마 될 가능성이 높다. 시작은 마무리는. 예, 마무리는 안 되겠죠. 안 되겠지만 그러나 특검 시작 자체가 저는 그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한번 이 특검이 시작되고 나면 그것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아무도 자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상당히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쌍특검이 되든 아니면 대장동 특검 하나로 국한되든 간에 아마 이 특검을 맡는 사람 자체가 이것의 사안의 엄중성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쌈 싸먹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가 어떤 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아마 수사를 할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뭐가 튀어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상당히 아마 수사 진행 과정에서 뭔가 이런 여러 가지 돌발 변수들이 상당히 많다. 그것이 이재명한테 유리할 것인지 윤석열한테 유리할 것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이거 자체가 저는 상당히 그러니까 선거 판시에 상당히 영향력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특검을 이야기하면서도 딱 막상 들어가려니까 뭔가 주저주저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특검 문제는 저는 선거 전 결과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이 대선 기간 중에 지금 특검이 시작된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그러니까 선거 판세에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2030의 문제는 결국은 지금 다 이재명, 윤석열 다 지금 이 2030 세대가 캐스팅 보트고 이 표를 잡아야 된다는 부분은 다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상당히 2030이 결국은 지금 키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인데, 사실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보면 지금 2030과 관련해서는 넘어야 될 벽이 그건 것 같아요. 소위 말 조국의 강을 빨리 건너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아직까지 뭔가 멈멈거리고 있다. 이 조국의 강이라는 것 자체가 소위 말해서 기득권 세력들의 위선과 오만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정한 자기 방송을 보여줄 수 있느냐는 문제고,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물론 2030가 하려고 상당히 감성적인 접근들을 했죠. 예를 들면 뭐 인스타그램에 반려견 계속 올리고 하다가 결국 그것이 대사관 문제 때문에 결국은 접어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그러니까 쇼가 아니라 진정성 있게 2030들에게 도움이 되는 뭔가의 정책들을 지금 만들어내면서 소구력을 갖고 와야 되는데 이걸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아마 판세를 좌우할 모양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 제가 언급했던 이준석의 이런 좀 상당히 이 남성 편향의 2030 남성 편향의 그러한 지금 은행들에 대한 이걸 갖다가 제어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큰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2030이 이번 대선에서 이렇게 승부를 가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면 가장 부동층화돼 있고, 그리고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게 60%가 넘더라고요, 20대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까 홍사님 말씀하신 스윙보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2030에는 지금 젠더 갈등이 같이 이렇게 맞물리고 있고, 이 부분이 아까 다들 지적한 이준석 당대표가 약간 젠더 갈등을 갖다가 얻고 가는 이런 모습이 보여서 나중에 저거는 부메랑처럼 다시 본인한테 마이너스로 찾아올 수도 있다, 이런 지적들을 다들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일부에서 민주당 일부에서 우려하는 대로 이 20대가 보수화된 건 아니다. 보수화된 건 아니고 그 친구들은 이제 좀 탈이념화됐다, 탈진영화됐다 이렇게 봐야 될 거 같고, 그랬을 때 이 스윙보터는 아마도 영향을 미치는 게 정책이라든지 비전 이런 게 자기들의 그 고정 지지층보다는
고정 지지층은 뭐 확정 편향 자기들 보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하고 싶지만 이 스윙 보터들한테는 이 정책에 가져가는 의미가 또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과연 진정성으로서 그 정책들을 내놓고 있느냐, 실천하려고 하느냐 이런 모습들을 갖다가 이 지켜보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그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시절의 성과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고 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공정과 상식으로 자기는 하겠다. 그 상당히 좀 자신감 넘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스윙보트들에 대한 결판은 좀 TV 토론에서 나오지 않을까. TV 토론에서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그 실천에서 과연 그것이 누가 이렇게 정리해주고 이런 건지 아니면 그 본인의 어떤 체험과 고민 속에서 자기의 철학에 묻어있는 그런 정책을 내오는 그에 대한 저는 젊은 친구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 봐. 지금은 조금 이게 어느 누구도 지금 이제 그 20, 30대를 갖다가 본인의 지지로 확보했다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은 이게 좀 차이도 크지 않고 이 홍준표 후보가 들어갔을 땐 차이가 컸죠. 이게 근데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의 차이는 크지 않고 이 조금은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건데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